일짐의 산사의 매화, 새로운 전설의 서막. 차가운 바람이 회색빛 주상절리를 휘감아 돌던 겨울날. 피비린내 나는 비극이 한 점 어린 생명의 운명을 뒤흔들었다. 영모라는 참혹한 누명 아래 멸문지화를 당한 명문가의 규수는 붉은 매화꽃이 흐드러지게 핀 담장 아래에서 홀로 피눈물을 삼켜야 했다. 그 여린 손은 차갑게 식어가는 부모님의 손을 부여잡고 심장에 새겨지는 듯한 비통함 속에서 생사의 경계를 헤매었다.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고매한 인상의 비구니 스님이 피투성이가 된 아이를 거두었으니 그 아이가 바로 매화였다. 깊은 산중 세속의 시름이 닿지 않는 백년산사의 품에서 매화는 자랐다.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부모님의 원한은 어린 매화의 심장을 찢어 놓았지만 비구니 스님들의 자애로운 보살핌과 엄격한 가르침은 그녀를 다시 일어서게 했다. 백년산사는 여느 산사와 달랐다. 억압받고 소외된 이들을 품어 안는 도량이자 동시에 강인한 무예로 자신과 약자를 지키는 비구니들이 은밀히 수련하는 곳이었다. 매화는 그곳에서 삶의 의미와 함께 무예의 가르침을 얻었다. 노스님은 매화의 깊은 슬픔과 그 속에 잠재된 분노를 꿰뚫어 보았다. 매화야, 너의 마음속 분노의 불길은 검이 될 수도 너를 태울 수도 있단다. 무예는 그 불길을 잠재우고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바르게 쓰는 것이다. 그 가르침 아래 매화는 새벽마다 차가운 계곡물에서 심신을 단련하고 달빛 아래 홀로 칼을 휘두르며 그림자 무예를 연마했다. 처음에는 부모님의 원한을 갚겠다는 복수심이 그녀의 칼끝을 날카롭게 만들었지만 점차 그 칼은 세상의 부조리 앞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지키고자 하는 굳건한 의지로 바뀌어갔다. 비구니들의 무예는 힘이 아니라 절제와 조화를 중시했다. 상대를 쓰러뜨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상대를 제압하되 해치지 않는 기술, 필요할 때 단호하게 힘을 쓰되 평화로움을 잃지 않는 마음가짐을 가르쳤다. 매화는 조용하지만 굳건하게 무인의 길을 걸었다. 밤하늘이 유독 검게 느껴지는 밤이면 매화는 붓을 들었다. 먹을 갈아 하얀 화선지에 섬세한 선으로 매화 한 송이를 그렸다. 활짝 피어난 매화는 그녀의 희망이자 강인함이었고 바람에 흩날리는 꽃이 핀 슬픔과 아픔을 이겨내려는 자신을 담은 것이었다. 그 그림은 슬픔을 위로하고 언젠가 피어날 정의를 기약하는 그녀만의 서명이었다. 백년산사 아래 속세의 고난을 피해 들어온 백성들이 작은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 산속마을이라 불리는 곳이었다. 매화는 비구니 스님들과 함께 그 마을을 오가며 약초를 나누고 어린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아픈 이들을 돌봤다. 평소 매화는 백년산의 매화처럼 조신하고 청아한 아가씨였지만 상처받은 백성들을 보면 그 여린 마음에 금세 눈물이 고일 만큼 따뜻하고 여린 사람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매화를 산사의 고운 매화낭자라 부르며 따랐다. 그 중에서도 유독 매화의 그림자처럼 곁을 지키던 두 사내가 있었으니 바로 한산과 조백산이었다. 둘은 매화보다 2살 어렸지만 어릴 적부터 산사를 드나들며 마치 친형제처럼 자라난 동무들이자 매화에게는 둘도 없는 가족이자 든든한 조력자들이었다. 한상은 말수가 적고 생각이 깊은 아이였다. 어릴 적 산사에 버려져 비구니 스님들의 손에서 자란 그는 늘 매화의 곁에서 묵묵히 그녀의 짐을 나누고 굳건한 시선으로 지지해 주었다. 그의 조용함은 어떤 소리도 놓치지 않는 예리한 관찰력과 정보 수집 능력으로 발현됐다. 그는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사람들의 동선, 관아의 경비 배치, 특정 건물의 구조와
은밀한 통로 등을 꿰뚫어 보는데 탁월한 재능을 보였다. 반면 조백사는 산속마을 토박이었다. 장난기 넘치고 활발한 성격으로 특유의 너스레와 친화력으로 사람들과 금세 친해져 속 깊은 이야기도 쉽게 이끌어내는 재주가 있었다. 그는 마을에 살아있는 소식통이자 여론을 읽는 전문가였다. 누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어떤 사대부나 관리가 백성을 괴롭히는지에 대한 소문과 불평불만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매화에게 전달해 주었다. 그의 눈은 진흙탕 속의 진주처럼 중요한 정보를 찾아내는 데 밝았고, 입은 백성들의 고통을 매화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도구였다. 한상과 조백산, 이 두 그림자의 존재는 매화의 마음속 차가운 복수심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었다. 어느 해 여름, 새로운 수령이 부임하면서 가뜩이나 벼랑 끝에 선 삶을 이어가던 아랫마을에 더욱더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용했던 수령의 탐욕은 노골적으로 변했다. 그의 가혹한 통치는 백성들을 절망으로 내몰았고, 그 절망의 소식은 평화로운 백년산 자락의 산속마을에까지 깊은 근심을 들이웠다. 매화 누이, 수령이 이번에는 가뭄세라 하여 쌀 한 말당 10단량을 더 걷어간다 하오. 바칠도 못할 판인데 어떻게 먹고 살란 말이오. 조백산이 분통을 터뜨리며 말했다. 그의 눈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가득했다. 한상 또한 침울한 얼굴로 덧붙였다. 수령이 마을 인근의 비옥한 논밭을 강제로 매입하려 한다는 소문도 파다합니다. 값을 제대로 쳐주지도 않고 거부하면 역적 모의로 몰아 협박한다더군요. 어제는 김 노인의 묵은 땅까지 빼앗겼답니다. 평생을 일군 땅을 잃고 김 노인은 곡기를 끊고 있습니다. 매화의 눈은 싸늘하게 식어갔다. 조신하고 여린 그녀의 마음에 백성들의 고통은 마치 자신의 고통처럼 스며들어 깊은 슬픔을 안겼다. 역적 모이라. 부모님을 잃게 한 그 똑같은 죄목이구나. 그녀의 주먹이 서늘하게 쥐어졌다. 그녀는 마음을 굳혔다.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다. 비구니 스님들은 속세의 일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지만 매화의 마음은 이미 고통받는 백성들을 향해 불타오르고 있었다. 부모님을 잃었을 때 그 무력감과 절규가 다시금 그녀의 심장을 옥죄어 왔다. 매화는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지자 한상과 조백산에게 조용히 일렀다. 평소의 여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강인한 결단으로 빛났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결코 흔들림이 없었다. 한상아, 너는 지금부터 관아와 수령의 저택을 오가는 이들의 동선을 살피고 특히 수령이 중요한 장부나 문서들을 보관할 만한 장소를 찾아보거라. 서고나 별채 등 외부인의 출입이 적고 은밀한 곳이 있다면 더욱 좋겠지. 또한 야간 경비의 배치와 순찰 시간, 비상 상황 시의 대처 방안까지도 꼼꼼히 파악해다오. 네, 누이. 저는 그림자처럼 움직여 아무도 모르게 살피겠습니다. 발소리 하나 내지 않고 그림자 하나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한상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백사나, 너는 마을 사람들을 통해 최근 부당하게 세금을 더 낸 이들, 땅을 빼앗긴 이들의 이름과 빼앗긴 땅의 위치, 날짜를 정확히 알아내어 목록을 만들어다오. 그리고 사대부 중 누가 수령과 결탁했는지에 대한 소문이나 증언들을 모아주거라. 말이 많아도 좋으니 중요한 정보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최근 수령과 자주 교류하는 사대부나 상인들의 움직임에도 주목하거라. 걱정 마시오 누이. 제가 술 한 잔 돌리면 아랫사람들 입은 저절로 풀리는 법이오. 사대부 나리들의 감추고 싶은 비밀까지 싹 다 캐오겠습니다. 조백사는 익살스러운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그의 명랑함 뒤에는 누구보다 백성들을 아끼는 따뜻한 마음이 숨어 있었다. 며칠 밤낮으로 한상과 조백사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뛰어다녔다.
한상은 밤늦게까지 관아에 굳게 닫힌 문 틈새로 보이는 희미한 등불 아래 누군가 비밀스럽게 장부를 옮기는 것을 목격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수령의 집무실 옆에 딸린 작은 별채였다. 그는 별채의 구조와 비밀 통로, 그리고 밤마다 교대하는 경비병들의 수와 순찰 시간을 정확히 파악해 매화에게 보고했다. 조백사는 마을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 고통과 한이 서린 증언과 사연들을 수집해왔다. 특히 수령의 악행 뒤에는 그의 척신인 한 지방 사대부가 있다는 점, 그가 몰래 마을의 묵은 땅들을 헐값에 사들이고 있다는 구체적인 정보 등은 매화의 퍼즐 조각들을 맞추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조백사는 심지어 그 사대부가 횡령한 금액으로 기생집을 드나들며 낭비한다는 소문까지 알아내왔다. 매화는 그들의 보고를 꼼꼼히 듣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보를 정리했다. 커다란 비단 지도 위에 관아와 수령 저택의 구조를 그리고 각 정보들을 붉은 먹으로 표시해 나갔다. 그렇다면 이 비리에는 수령과 그의 척신인 사대부가 깊이 연관되어 있겠군. 단순히 세금 횡포뿐 아니라 백성들의 터전을 빼앗아 자신들의 재산을 불리고 있어. 이들의 모든 악행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장부일 것이다. 저 별채에 감춰져 있다는 장부는 백성들의 피눈물이 담긴 증거가 될 것이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자리 잡았다. 때는 칠흑 같은 금인밤이었다. 희미한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모습을 감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는 밤. 매화는 몸에 짙은 먹색 옷을 걸치고 얼굴을 검은 천으로 단단히 가렸다. 허리춤에는 노스님이 물려주신 예리한 단도가 들려 있었고 발에는 소리 없는 버선발이 감각을 극대화했다. 모든 백성들의 억울함을 담은 장부. 반드시 손에 넣어야 해. 그녀의 귓가에는 고통받는 백성들의 절규와 부모님의 슬픈 미소가 아른거렸다. 누이, 저는 이쪽 문을 지키고 있을 터이니 혹시 소란이 생기면 바로 신호를 주시오. 제가 맡은 구역에서는 그림자 한 점도 못 넘어가게 할 것이오. 한상은 수령의 별채 뒷문 쪽에 몸을 숨겼다. 그의 눈은 매의 눈처럼 주변을 예리하게 훑고 있었다. 저 멀리 순찰하는 병사들의 동선은 제가 휘파람 소리로 계속 보고 있겠소. 혹시 모를 비상 상황에 대비해 마을의 몇몇 장정들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으니 누이, 부디 몸 조심하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굳건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조백사는 높은 망루에 올라앉아 나무잎 피리 소리로 병사들의 위치를 알릴 준비를 마쳤다. 매화는 그림자처럼 별채의 담장을 넘었다. 한상이 미리 확인해 둔 경비가 소홀한 곳이었다. 건물 내부는 고요했다. 매화는 발소리조차 내지 않고 내부로 침투했다. 내부 지형은 이미 그녀의 머릿속에 완벽하게 그려져 있었다. 복도를 지나 방들을 살피던 중 한쪽 벽에 걸린 낡은 족자 뒤에 숨겨진 작은 문을 발견했다. 족자 뒤의 희미한 흔적은 한상이 알아낸 것이었다. 바로 이곳이구나. 매화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삐걱이는 소리 하나 없이 문이 열리고 안에는 은밀한 서고가 나타났다. 촛불조차 없는 어두운 서고 안. 매화는 손으로 더듬어 나무 서랍들을 열었다. 낡고 쾌쾌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그 안에는 먼지 쌓인 문서들과 함께 육중한 나무 상자가 숨겨져 있었다. 그녀의 손이 상자를 여는 순간 섬뜩한 한기가 등골을 타고 흘렀다. 탐욕의 증거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듯했다. 상자 안에는 두꺼운 장부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맨 위에 놓인 장부의 제목은 세역징수 내역. 그리고 그 아래에는 전담매수일지라는 제목이 선명했다. 매화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들을 펼쳐보았다. 거기에는 백성들에게 부당하게 거둬들인 세금 내역, 위조된 매매 계약서, 강제로 빼앗은 땅의 목록과 이를 통해 수령과 그 사대부가 어떻게 막대한 부를 축적했는지에 대한 모든 증거가 낱낱이 너무나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심지어 사대부가 빼앗은 땅으로 노름과 기생집을 드나들었다는 뒷거래 내역까지 숨김없이 기록되어 있어 오한이 들 정도였다. 매화는 중요한 장부들을 골라 검은 천에 싸서 어깨에 메었다. 그 순간 밖에서 한상의 다급한 휘파람 소리가 3번 울렸다. 위험 신호. 누군가 다가온다. 매화는 재빨리 서고 문을 닫고 족자를 다시 걸었다. 그녀가 별채의 복도로 나오자마자 불길한 인기척과 함께 2명의 관아 포졸들이 복도 끝에서 매화를 발견하고 외쳤다. 누구냐? 거기에 누구 있느냐? 포졸들은 칼을 들고 그녀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녀를 포위한 2명의 포졸들은 매서운 눈빛으로 칼을 겨누었고 날카로운 칼날이 불빛에 반사되어 스산한 빛을 뿜어냈다. 포졸들의 칼이 번뜩이며 그녀를 향해 날아들었다. 매화는 마치 바람이 실체를 비껴가듯 가볍게 몸을 뒤로 젖히며 첫 번째 포졸의 칼날을 피했다. 그와 동시에 오른손으로 그의 칼을 쳐내고 이어서 왼손은 다른 포졸의 목을 향해 정확하고 빠르게 파고들었다. 목에 일격을 당한 포졸은 크크하는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휘청거리며 쓰러졌고 이내 매화는 재빨리 발을 들어 올려 첫 번째 포졸의 옆구리를 강하게 가격했다. 허리에 날아든 충격에 포졸이 미처 대응할 새도 없이 매화의 발차기가 번개처럼 솟구쳐 한 번 더 포졸의 얼굴을 강타했다. 마치 보이지 않은 쇠방망이가 움직인 것처럼 포졸은 컥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대로 뒤로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쿵쿵 하고 포졸들의 몸이 복도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고요한 별채를 흔들었다. 하지만 그 소음은 다른 경비병들을 깨우는 신호탄이 되었다. 무슨 일이냐? 멀리서 병사들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오고 복도 저편에서 4명의 병사가 일제히 달려왔다. 그들의 손에는 창과 검이 번뜩였고 매화의 존재를 확인하자마자 망설임 없이 공격 태세를 갖추었다. 매화는 한상의 신호와 백산의 휘파람 소리가 섞여 들어오는 것을 들었다. 지원 병력이 올 때까지는 버텨야 한다. 그러나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된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등 뒤의 장부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몸을 날렸다. 비좁은 복도였지만 매화의 움직임은 마치 꽃이 피 흩날리듯 우아하면서도 치명적이었다. 그녀는 날아오는 창을 피하며 복도 양벽을 박차고 허공을 가로질렀다. 병사들의 시선이 미처 따라가지 못할 속도로 그녀는 그들의 머리 위를 가볍게 넘어 반대편으로 착지했다. 헛것을 본 것처럼 병사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순간 매화는 다시 한 마리 나비처럼 그들 사이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2 손은 춤을 추듯 움직이며 병사들의 손목과 어깨를 스쳤다. 악, 으악, 비명과 함께 병사들의 창과 칼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칼날을 직접 쓰는 대신 상대의 관절을 꺾거나 혈도를 눌러 무력화시키는 비구니무예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그들의 뼈와 인대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매화의 손은 조금의 머뭇거림도 없이 다음 목표를 향했다. 복도를 가로막고 있던 병사 3명이 순식간에 제압당하자 남은 병사 하나는 공포에 질려 뒤로 주춤거렸다. 그때 매화는 별채의 창문을 박차고 밖으로 몸을 날렸다. 그녀의 검은 그림자가 달빛 아래 흐릿하게 스쳐 지나갔다. 재빨리 담을 넘어 한상과 조백산이 기다리는 곳으로 몸을 날렸다. 누이, 무사하시오. 조백산이 안도하며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의 얼굴에는 감격과 걱정이 교차했다. 장부는 찾았소? 한상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다. 그의 눈에는 희망과 간절함이 깃들어 있었다. 매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깨에 맨 검은 보자기 속에서 꺼내 장부를 보여주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복수심보다는 굳건한 정의감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밤바람이 그녀의 머리칼을 쓸어 올렸다. 이제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아랫마을은 온통 충격과 흥분으로 들끓었다. 매화가 밤새 수령의 별채에서 가져온 장부들이 마을 회관에 낱낱이 펼쳐졌기 때문이었다. 조백산이 밤새도록 등사한 장부 사본이 마을 곳곳에 나붙었고, 한상은 그 앞에서 백성들에게 부당하게 거둬들인 세금 내역과 억울하게 빼앗긴 땅의 위치, 사대부의 노름빛 내역행을 큰 소리로 읽어 내려갔다. 저것은 내 아버지의 땅이요. 이름까지 적혀있질 않소. 내 아들 혼례 자금으로 모아둔 쌀을 다 빼앗아 갔는데 그것도 기록되어 있네. 이럴 수가. 처음에는 믿지 못했던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과 빼앗긴 재산의 내역을 보고 일제히 통곡했다. 곧 수령과 사대부의 악행에 대한 분노가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관하로 향했고, 매화는 저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매화의 눈에는 고통받던 이들의 분노가 정의의 외침으로 변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비쳤다. 그때 저 멀리서 긴급하게 파견된 암행어사 일행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말을 달려 도착했다. 매화는 이미 장부의 사본 중 가장 중요한 증거들만 추려 비밀리에 상부에 전해놓았던 것이다. 암행어사는 수령의 불법적인 행동과 사대부의 결탁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다며 수령을 그 자리에서 파직하고 압송을 명했다. 사대부 또한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그 죄를 물어 변방으로 유배형에 처해졌다. 암행어사는 장부에 기록된 모든 백성들에게 빼앗긴 땅을 되돌려주고 부당하게 거쳤던 세금 또한 일부나마 돌려줄 것을 약속했다. 백성들의 잃었던 땅은 다시 돌아왔고 마을에는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매화를 찾아와 은혜를 갚고자 했지만 매화는 늘 조용히 사라지곤 했다. 그녀의 흔적은 오직 한 장의 그림으로만 남았다. 며칠 후 수령이 파직된 관아의 정문 기둥에 매화 꽃 한 송이가 곱게 그려진 종이가 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 종이에는 이런 시가 적혀 있었다. 어둠을 헤치고 한 가지 매화가 피어나니 차가운 서리에도 향기 더욱 짙어라. 세상의 불의를 꽃잎에 품었으니 그 향기 마침내 만리까지 퍼져나가리. 매화는 자신이 바란 진정한 정의를 심은 후 다시 산사로 돌아왔다. 그녀의 마음속 깊이 자리했던 복수심은 이제 세상을 따뜻하게 밝히는 희망과 연민으로 바뀌어 있었다. 백년 산사의 매화나무 아래 매화는 여전히 꽃 그림을 그렸다. 이제 그녀의 그림은 단순한 슬픔의 발로가 아니었다. 활짝 피어난 매화는 희망이자 강인함이었고,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은 슬픔과 아픔을 이겨낸 자의 굳건한 의지를 담은 것이었다. 그녀는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굳건히 피어나는 매화처럼 앞으로도 세상에 약하고 억울한 이들을 위해 조용히 자신의 무예를 펼칠 것이다. 일찜에 그녀의 작은 꽃잎은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했지만 그 향기는 세상을 향해 널리 퍼져나가리라.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다음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